질병 진단 항목입니다. 질병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만성질환으로 입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 진단의 항목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여기에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이런 항목에 의해서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라고 보는 항목입니다. 먼저 당뇨입니다. 당뇨는 의사의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룰아웃이라 하더라도 혹시 그와 관계돼서 어떤 처치나 ADL 활동 등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평가하셔도 됩니다. 당뇨의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지난 1개월 이내에 혈당 검사나 인슐린 검사를 매일 실시했나요?를 묻는 항목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혈당 검사와 인슐린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의무기록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이라 하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하는 거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BSC 같은 경우는 4번에서 6번까지도 보통 하시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도 1회에서 많게는 3번, 4번 이상 나누어서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가기간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매일 했다면 둘 다 매일 한 경우에선 예하시면 됩니다. BSC를 했을 때는 식전에 한 것과 식후에 한 것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식전과 식후에 어떤 것들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평가하시고요. 둘 다 검사를 했다면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bA1c 검사는 당뇨 환자에서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팔로업 검사에 들어가죠. 과거에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 대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그닥 확인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좀 바뀌어서 혈당이라든지 인슐린을 매일 주사할 정도로 심한 경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HbA1c도 3개월마다 검사를 하셔야지 여기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1년에서 3개월로 굉장히 기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인슐린의 변화가 심하고 BSC 수치가 굉장히 불규칙한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당뇨에 대한 추적 관찰을 되게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3개월로 지금 평가가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환자의 분류군과 영향력은 없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죠. 그렇지만 우리 요양병원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이미 기저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평가가 돼도 그닥 환자 평가표로 인해서 어떤 분류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이제 해당 상병이 있을 때 환자 관리를 좀 더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로 감염이나 말초 혈관 질환 등 나머지 항목들도 모두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추가된 게 W에 보시면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신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과거에 평가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과적인 소견도 일어날 수 있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증기흡입 치료 같은 경우 평가 항목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 병명 때문에 반드시 어떤 군이 결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병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보시면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G31.8이라고 분명히 코드가 나와 있죠. 그렇지만 치매는 보시면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진단만 내리면 어떠한 치매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관련 장애도 있는데 이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영양장애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평가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약간의 몇 가지는 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명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같이 있을 때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요로 감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지난달에 또 이번 달에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 평가 기준으로 봐서 지난 30일 이내에 요로 감염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항생제를 쓰시는데 비경구 항생제를 일주일 이상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난 평가부터
이번 달 평가를 하는데 뭐 32일이 됐다. 그러면 30일부터 확인하라는 거고요. 그중에 항생제를 쓰는데 경구로 쓰는 항생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로감 같은 경우는 너무 뭐 기저귀를 하거나 폴리카테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항생제를 처방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경구용이 더 아무래도 환자한테는 조금 덜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게 그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을 먼저 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주일을 썼다 하더라도 평가가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주사를 통해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편마비는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든 편마비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많이 편마비가 나타나죠. 그런데 병명 중에 보시면 여기 써있듯이 헤미파레시스가 있습니다. 헤미플레지아와 헤미파레시스가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파레시스라는 용어 어미는 불안전이라는 의미인데 편마비 쪽에서는 편부전마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척수 손상은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도 가능합니다. 원래 뇌혈관 질환 체크할 때는 외상에 의한 뇌혈관 질환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추락사에 의해서 뇌출혈이 있다. 이런 경우 외상에 의한 거죠.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뇌졸중에 의해서만 해당이 되죠. 그와 반대로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추락을 해서 척수 손상이 있다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척수 손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한 질병에 의해서 뭐 척수 압박골절이 왔는데 척수 손상이 올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척수 종양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도 모두 척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여기 둘 다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경성 희귀 난치성 질환은 병명이 확인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지마비는 아까 편마비와 조금 반대입니다. 사지마비는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질환이 원인이 돼서든 사지마비가 올 수 있는데요.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에서도 올 수 있고요. 부위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척수 손상이 경추 쪽에서부터 있는 경우에는 또 사지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지마비는 아까 헤미파레시스 이런 용어 보셨죠? 사지마비는 쿼드리플레지아라고 하는데 파레시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시스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안전 사지마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지마비에서는 불안전 사지마비는 평가표에 체크할 수 없고 쿼드리플레지아라고 해서 완전 사지마비에 대해서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슨은 병명이 G20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간혹 파킨슨이라고 의무기록에서 확인이 되는데 뭐 약물 유발성 파킨슨이라든지 뭐 2차성 파킨슨이라든지 해서 코드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파킨슨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냥 원발성 파킨슨인 G20의 경우에만 파킨슨의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파킨슨은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할 때 이 환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파킨슨으로 공단에 등록을 해서 환자한테 등록번호가 부여됐는지 중증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파킨슨이라고 병명 체크를 해서 우리가 뭐 고도가 나오고 중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희귀난치성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심사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미리 이런 해당되는 경우에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등록을 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병 진단의 첫 번째는 최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분의 인지기능, 정서, 행동 또는 의학적 치료, 간호감시 및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면 이거는 질병 진단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게 확인이 된다면 진단 기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유추해서 이건 당뇨일 거야. 왜냐하면 인슐린 주사를 매일 투여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뇨의 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의사분에게 꼭 확인해서 진단명을 의무기록에 작성하도록 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병 진단을 할 경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의증의 경우에는 진단이 이 진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의학적으로 치료라든지
간호감시 등 또는 처치 등이 들어가고 있다면 의증이라 하더라도 평가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당뇨 환자인데 조절을 잘해서 혈당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환자를 당뇨를 돼야 되는지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가하지 않습니다.